잭트라우트와 알리스의 마케팅 바이블 포지셔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포지셔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다음 업계 리더의 포지셔닝, 추격자의 포지셔닝 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란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의 마음에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유리한 위치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광고를 무의식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서 가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오늘날 시장에서도 효과적일 순 없습니다. 기업도 많아졌고 상품도 많아졌으며 마케팅 관련 소음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와 마케팅에는 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잉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달하는 내용은 많아지는 반면에 수용하는 내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칠고 험한 커뮤니케이션 정글 속에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대상을 세분화하여 목표를 선별한 후 거기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지셔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보의 공급 과잉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부합되는 소수의 정보만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무작정 마인드를 바꾸려는 광고와 마케팅이 불행과 어리석음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잉 사회에서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마인드의 단순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인드는 물에 젖은 스펀지와 같아서 이미 들어있는 내용을 없애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보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화 상태인 그 스펀지에 더 많은 정보를 쏟으면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쉽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지를 극도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오랜 기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화의 해결책은 상품 자체나 우리의 마인드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모두 코카콜라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기업 가운데서 최초가 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대개 마인드에 가장 빨리 침투한 브랜드는 2위에 비해 2배, 3위에 비해 4배나 많은 장기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단단히 굳어져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시장 쟁탈전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펩시가 아무리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성공적 마케팅 전략을 펼쳐도 여전히 콜라 시장은 코카콜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업계 리더의 포지셔닝을 달성한 다음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위입니다 와 같이 분명한 사실을 되풀이하는 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1위라는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불안해하면서 계속 그런 광고를 하는지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결국 하이네켄은 미국의 수입 맥주 1위라는 광고를 접게 되었고 그들의 리더 포지션을 코로나 엑스트라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코카콜라의 고전적인 광고 캠페인인 더 리얼싱은 모든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리더 포지션을 확보하려면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가장 먼저 침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컨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판단되도록 만들면서 다른 브랜드들은 진품의 우조품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1위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마치 첫사랑처럼 소비자의 마인드에서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격자의 포지셔닝에서도 코카콜라의 전략을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리더를 모방하는 것은 좋은 대응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추격자는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전략과 관련해서 빈틈을 찾아라라는 마케팅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틈은 흥미로울 필요도 드라마틱할 필요도 없습니다. 빈틈을 찾기 위해서는 뒤집어 생각하며 흐름에 역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동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가서 빈틈을 찾아냈던 콜럼버스에게 유용했던 전략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시 인기였던 디자인을 따라서 차체를 더 길고 더 낮게 만들기 위해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폭스바겐의 비틀이 미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짧고 통통하고 못생긴 차였습니다. 하지만 작게 생각하라는 광고는 폭스바겐의 포지션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폭스바겐 광고 역사상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빈틈은 크게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폭스바겐의 포지션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클수록 좋다고 여기는 잠재 고객의 사고에도 도전했습니다. 가격 또한 하나의 이점이 됩니다. 최저가가 아닌 제일 먼저 고가의 빈틈을 메우는 것 또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을 내놓는 것은 결코 고객 이익의 실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롤렉스는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있는 빈틈을 채운 최초의 브랜드가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포지셔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특정 가격 영역에 정확하게 포지셔닝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통해 배운 포지셔닝을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성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길 바라면서 포지셔닝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